네, 오늘 저희는 교육하다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자리했었고요. 이번엔 교육 현장에 조금은 더 가까이 있는 분에게 물어보고 들어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교사 노동조합 이충수 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원 노조 하면은 이 교원 단체 하면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 그리고 정교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렇게 익숙했는데 이제 최근 1년의 뉴스들이 가득하면서 교사 노조도 자주 접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계신 곳이 교사 노동조합 연맹의 또 경남 교사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뭐 어떤 곳들인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교사 노조는 아시다시피 교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좀 이제 후발주자고 또 지금 창립된 지가 2018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그럼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겠네요. 예, 예. 지금 구성원들의 한 75%가 예. 20, 40대 아, MZ 세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Z 교사 노조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네요. 뭐 네. 교사 노조로 읽고 MZ 세대라 읽는다 이렇게 아, 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네. 교사 노조 연명이 11만 5천, 예. 경남 교사 노조가 2,700명. 원래 초창기에는 1,000명인데 예. 지금 2,700명으로 성장했으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야, 이런 분들과 그리고 뭐 다른 교원 단체도 그렇고요. 모두가 좀 한마음 한 뜻으로 참 어제 나갔습니다. 예. 국회 앞으로 또 각 지역 교육청 앞으로 나갔는데 추모 문화제를 열지 않았습니까? 또 예. 경남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에서 역시나 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올해 교사에서 또 퇴직을 하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역시나 남다른 감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어제? 저는 어제 그 문화제를 공동 주최한 대표자로서 예. 참여했습니다. 어제 경남교육청 앞 길을 꽉 메웠거든요. 한 5천 명 가량 오셔가지고 도로를 정말이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예. 정말 마음이 아팠고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학교 현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너무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시청자자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MK타카 실시간 댓글로도 위원장이 목이 좀 쉰 것 같습니다. 예. 라고 하셨는데 마음의 생채기도 잘 또 치유해 나가야 되고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교사들이 이렇게 적지 않은 규모로 거리에 나서거나 한 목소리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교사들이 이렇게 나선 적은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이후에 그렇죠. 처음입니다. 예. 그럼 당연히 교사 생활 하시고도 지금 이게 처음이겠네요. 이런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앞서 그 이제 분노를 넘어서서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분노와 관련된 대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앞서 교육감에게도 여쭤봤었거든요. 예, 예. 그 처음에는 이제 이 추모제에 참여하면은 이제 휴가 내고 참여하면은 예. 징계하겠다는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공식 있습니다. 철회했습니다만 예, 예. 처음에 이제 이 교사들에게 다가온 첫 번째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징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는? 가장 순하고 보수적인 집단이 우리 교사 집단이거든요. 그렇다 볼 수 있겠죠. 예. 예. 이 선생님들이 5천 명, 3만 명, 6만 명, 급기야는 30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 어제 9월 4일에는 전국적으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참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출한 것은 정말 교권 추락에 대한 그런 어떤 항의의 표시를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순히 학습권의 침해로 보면 안 된다. 불법 행동으로 몰아가는 정말 교육 당국의 문제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 철회했었고 앞서 그 강민국 대변인 말씀도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좌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정말 교육 현장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개혁이 돼야 된다. 판을 갈아엎을 만큼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지 정치적 좌우로 보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개혁에 있어서 개선을 위한 방안 중에서 일단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보니까
교육부 보도 자료 제목으로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적시한 추진 배경을 보니까 예. 학생 권리와 교권 간의 불균형이 예. 교육 활동 침해 발생의 근본 원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현 문제 진단을 잘했다, 영 잘못했다,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절반은 맞고 예, 절반은 틀렸다. 맞는 건 어떤 겁니까? 만든 거는 어떤 균형을 갖는 것, 예. 교권과 학습기 균형을 갖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근데 오히려 균형도 있지만 또 양분하는 느낌도 동시에 들던데요. 저는 양분하는 데 대해서 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왜 동의를 할 수 없냐면은 교권과 학습권은 예.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권이 올라가면은 학습권이 내려가고 학습권이 올라가면 교권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상호 존중돼야 되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예.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그런 이제 균형 잡힌 이 교사와 또 학생이 어우러지는 지금 학교에 이 활동과 문화 등등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일이 터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 그러면 예. 교사들 입장에서요. 예. 교육 활동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원인은 이것이다라고 좀 보통 대부분의 교사들이 하는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게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터졌을까요? 뭐 이 정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 뭐 하나로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아동학대법 제17조 5항 보면은 예. 정서적 학대 부분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예. 열심히 수업해도 그 아이가 그 아동이 예. 기분 나쁘면 정서적 학대로 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뒤가 좀 서 있어 하면 예. 나 정서적으로 학대받았어. 하면 그렇죠. 정서적 학대되는 것이고 신고 가면은 교사는 이제 거기부터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고. 예, 기소가 된과 동시에 예. 현행법에서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 되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교사가 이건 잘못했다, 오히려 무고 신고를 당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 당하면 끝입니까 그냥? 현행법에 당해서 기소가 되면은 바로 직위 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정서적 학대 이 부분도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문제지만 직위 해제 관련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 경기도에서 임태규 교육감께서 직위 해제를 다시 복귀를 시켰거든요. 이건 여론의 문매를 막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시켰다는 건 어떤 겁니까? 직위 해제를 보류시켰다 이 말이죠. 아, 직위 해제가 떴는데. 예. 예. 그리고 한 웹툰 작가에 의해서 예.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거는 여론의 문매를 막게 되니까 임태희 교육감께서 그 직위 해제를 보류하고 일단 복귀를 시키고 이게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옥죄고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데 교육 철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약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애초 교직 생활 처음 하실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없었어요. 아, 그때는 없었고요. 지금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이요? 예, 10여 년 전에 그러면 이거 그때도 이주호 장관이 그대로 교육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2013년도 14년도쯤 되니까 예. 그때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이 법이 원래는 칠곡에 계모가 아이를 살해한 사건, 예. 울산에 엄마가 아이를 살해한 사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들이 만들어진데 학교라는 현장은 교육과 생활 지도와 훈육이 병행되는 장소거든요. 예.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학교 현장과 동떨어지게 만듦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을 받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보험 특약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지금 워낙 높은 시기다 보니까 예. 그 비용 다 개인적인 비용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비용을 당연히 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특약을 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야, 그 얘기 들었을 때도 나도 그런데 내 주변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전부 어떤 동지 어떤 참 가슴 아픈 예. 똑같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게 것이죠. 몇 분의 얘기가 아닌 거죠. 아니죠. 교육계 전체 초중 유초중 등 교육계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 가운데 앞서 그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9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이 됐어요. 예, 예. 이게 대표적인 내용 보니까 예.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면 금지나 압수가 가능하고 예, 예.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재하거나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80년대 후반 태생인데 예. 뭐 원래 이럴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요즘 안 그랬나 봐요. 그렇죠. 예. 요즘 이런 행위도 이런 어떤 교육적인 지도도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휴대폰 수업 중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 압수했으면 요즘은 그 신고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국이었군요. 뭐 정서적 학대로 걸릴 수가 있겠죠. 예. 예. 문제를 문제 삼는다면 예, 예.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다시 9월부터 이 관련 고시가 시행됐지 않았습니까? 예, 예.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정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 압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예. 물리적 행동을 하자는 뺏는 자체가 예. 그걸로 인해서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 방침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이런 것과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타임아웃 시킬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아이가 타임아웃 내보내면 타임아웃 하게 되는 그 아이가 있을 장소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타임아웃 되는 아이들도 소중한 우리 교육 대상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예. 만약에 교실 밖으로 학생 내보내면 사전에 어디로 보낼 건지, 그렇죠. 누가 인솔할 건지 이거 세부 사항도 다 정해야 된다고 하던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우리나라의 예. 어떤 제도들은 남비식이지 않습니까? 예. 부르륵 끓었다가 부르륵 식는 거. 조령 모개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모든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는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현재 지금 교육부에는 전부 행정고시 출신들 관료들이 지금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정말 현장에 있는 이런 분들이 교육부에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의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도는 일이 터지면 빨리 내서 하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빠르죠. 근데 방향 자체가 예, 거의 수박 거달기식이 예,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예. 위원장님이 또 안타까운 목소리 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분리를 시키거나 했을 때 나 학대 당했어요. 만약 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학부모와 같이. 이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예. 법률이나 예.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예. 별 탈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학생을 이제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뭐 예. 인솔할 사람도 구하고 예. 어디로 잠시 분리를 시켜놓고 다 정하면 예. 그걸로 또 끝도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도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 위에 분리되는 아이가 어떻게 교육적인 효과를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속도에 따른 대처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순조롭게 될까는 좀 의문부호가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 답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렇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 학대법도 그렇고요. 뭐 교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 교육부 넘어서 정부한테 많이 요구하신다면 예, 예. 좀 어떤 뭐 법 개정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핵심 요구 사항을 듣고 싶은데. 예, 저는 그 아동복지법과 학대법 개정을 넘어서 가지고 예. 초중등 교육법, 예. 초중등 교육법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예를 들면 좀 예.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예. 교사가 정당한 그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딴지를 걸어버리면 교사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교육활동을 제대로 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원지휘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성 민원. 예. 그러니까 민원 자체를 아예 막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이 민원은 막을 수 없는데 예. 이 민원이 학생 학부모가 교사와 직접 만나는 시스템 이거는 정말 지향돼야 된다. 제고돼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들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적어도 학교장 책임제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교사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 뭐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에 준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또 뜨겁게 시작했을 때 예. 교권 침해하는 이런 것들 그 학생 그 생활 기록부 기재하자 예. 이런 일각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 교사들이 오히려 반대한다고 하던데. 이건 교사들 어떻습니까? 입장에서는 그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첫째는 우리는 아이들을 징계하는 입장이 아니고 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음. 또 그 기록으로 인해서 기록자가 갖는 어떤 부담 예.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법적 분쟁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적 분쟁이 그렇죠. 또 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이 만약 고등학교라면 대학 진학 이런 게 중요한데 예. 그게 또 영향 끼칠 수 있고 어찌 보면 확대 해석했을 때는 인생 전체를 그렇죠. 흔들 수 있는 사안이지 예.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내 제자인데 예. 내 아이의 앞길이 막힌다면은 이 교사들은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학생들은 만약에 학폭이 관련이 있듯이 교사들은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교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겠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서희철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도 그렇고 거리로 나왔던 교사들도 그렇고 예. 대부분 이 교권보호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예. 이런 게 중론이겠네요. 충분한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올 3월부터 8월까지 경남 교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선생님을 대상으로 예. 무려 50여 건의 교권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받은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제가 직접 간 곳도 한 10여 곳 됩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었고요. 공통된 것은 답정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교보위가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유명무실하다. 이것이죠. 거기 누구 계시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정해진 보통 교감 선생님이나 예.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만약 악성 민원이 있을 때 교장이나 교감이 막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권보호위원회는 그럼 유명무실이네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예.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자 선생님의 관점에서 사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선생님보다는 실제적으로 이해 당사자는 재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 법원에 가도 재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적으로 어떤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 당사자임에도 들어오는 경우 또 학부모의 경우도 학교 운영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 당사자임에도 들어오는 들어오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교육지원청에 올라가고 또 교육청에 올라가도 결국은 그 시스템상 과연 이것이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가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거부해 버리면 학부모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이건 그 뒤에 법의 뒷받침을 나는 안 하겠다 하면 끝이에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 교사는 소송 당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이거 뭐 한마디로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소송 당하는 거고 예. 운이 안 좋으면은 예. 뭐 어찌 보면 운이 좋아서 뭐 특약 걸려 있으면 돈이라도 어떻게 좀 그렇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런 상황이었군요. 예. 예. 제가 예.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네네. 말씀은 교육청에 올라간 사건마저도 피해를 준 가해 혹은 책임 방기한 관리자에게도 손방망이로 처벌을 끝나고 심지어는 승진까지 하고 교장이 퇴직 전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 끌기로 교장이 버젓이 퇴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교보위에 관련된 판을 현재의 기존 판을 완전히 갈아엎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을 처리하는 교보위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종훈 경남교육감 뭐 당연히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앞서 여러분. 이제 방송하고 나갔는데 예, 여러분 뵀습니다. 예. 그 경남도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수립 중이다. 예. 뭐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가는 길에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걸 첨언해주고 싶으십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현장 목소리 들어라. 그리고 균형을 가져라.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라. 소통을 하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49제 추모제 앞두고 더욱더 안타까웠던 게요. 지금 이게 서희철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불거진 것이었는데 최근 또 서울, 경기, 전북, 군산에서 세 분이 또 잇따라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터질 게 터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공론화된다는 자체가 전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그 첫머리에 올렸던 그 설문조사 교사 노조 진행했던 것도 맞습니다. 분명 지금 이 문제를 미리 알렸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결국 이제 터지고 나서야 지금 뭐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것도 방향이 잘 맞아야 되는데 속도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고 또 갈 길도 멀고요. 그리고 그 걸어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죠. 왜냐하면 예. 남은 소들을 위해서 예. 고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뭐 지금 이제 시간은 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 위원장님 꼭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예. 해주신다면요. 예. 예. 경남 교사 노조가 이번에 단임을 받는데 25개항에 단임을 받습니다. 예. 교권에 관한 것이 예. 교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제1급선무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교 현장이 참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죠. 경남 교소가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 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억울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교직을 마치는 날까지 길동무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시민, 시청자자 여러분, 지금 학교가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누구의 탓으로 어물쩍 끝내서는 도돌이픕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도 소중하고 선생님도 소중합니다. 선생님들이 신바람이 나야 학교도 신바람이 나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건강 학교가 공동체가 됩니다.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학생은 참 학생대로 또 교사는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교사대로 그리고 그 어우러지는 이 학교의 현장은 또 학교 그대로 이 본연의 모습으로 좀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경남 교사 노동조합 이충수 위원장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